안녕하세요. 6월 23일 신손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99% 빠지면서 8203.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5일선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5일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내일도 조정이 올 거란 얘기고요. 내일은 오늘 종가 자리에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시작할 때 하락으로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오르거나 올랐다 밀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하락입니다. 하루 종일 하락했죠. 쭉쭉 팔아치웠습니다. 안 좋은 건 이제 20선을 깼다는 게 안 좋고, 내일 20선을 다시 돌파해서 올려놔야 되는데, 그만큼 힘이 될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이 안 좋으면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관망하시고, 현금을 들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양 지수의 흐름을 체크하신 후에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은 꼭 지수 흐름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이 만약에 내일 깊게 온다면 밑에까지 7천 근처까지 이제 차곡차곡 해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좀 소화되고 있다. 계속 5일선에 밀리고 있다. 계속 하락하는 차트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일선에 계속 부닥치면서 내려가고 있죠. 오늘도 상승을 좀 줬는데 5일선에 부닥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또 하락이란 얘기입니다. 내일은 하락이고 약간의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하고 지금 주가 가격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상승 나왔다가 하락 확률이 더 높고요. 아예 차라리 그냥 쭉 하락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하락이 거의 하락 하방 쪽으로 더 흘러내려갈 것 같습니다. 좀 양지수가 다 모양들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럴 때는 현금을 들고 무조건 관망입니다. 관망하시고 지수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상위 종목은 제가 왜 보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주가의 어떤 영향을 주가의 흐름이 뭔가 변화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터지거나 아래에서 터지거나 거래량이 터지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잠잠하던 주가가 거래량이 터져서 나가게 되면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모습을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실 때도 거래량이 느는 종목들을 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어차피 주가를 들어 올리려면 거래량을 터쳐줘야 됩니다. 거래량을 그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들이란 외국인도 세력에 속합니다. 기관도 세력에 속하고 그리고 주가를 벼락하는 세력들도 세력에 속합니다. 작전을 피는 그런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 개인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거래량 늘진 않습니다. 힘듭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는다는 거, 거래량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그만큼 개입을 하고 뭔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고 있고 또 매물대 또 거래량 터졌는지 여부 확인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많은 놈을 하는 게 돈이 적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많을 때는 거래량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게 그게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차트에서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참고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 상위 종목 1등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8시 지금 18분이고요. NXT장 종료하는 거 보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자, 마이너스 12.16포인트로 하락이고요. 내일도 하락입니다. 자, 내일의 흐름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아마 종가 시작한 가격에서 살짝 올랐다가 20선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해서 하락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한 27만 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예. 뭐 한 방에 내려올 수도 있고, 예,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하방은 열려 있습니다. 하방은 열렸기 때문에 하방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요. 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좋은 모습으로 또 갔으면 좋은데 어차피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반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가 관건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내일 한번 살짝 상승 줄 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JWC냐.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잘 가죠. 자, 어제 보시면 5일선 조정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내일 시작할 때 5일선 근처에 또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 5일선 따라 붙었고요. 이격 줄여놨고, 또 내일도 올라가면, 뭐, 내일은 음을 줄 수 있겠죠. 이격이 크죠.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 자리가 여기고, 그리고 5일선 여기 있습니다. 아마 내일 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수도 안 좋고 하다 보면 5일선 이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음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좀 오늘 거래량 좀 터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조정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뭐 거래량 앞에 막히는 데가 없죠. 예, 뻥 뚫려 있고. 자, 월봉상으로는 앞에 하나 있습니다. 큰 물량이 하나 보입니다. 예, 여기 앞에 물량 하나 있죠. 여기 부상증자 때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조정이 온다면 많이 밀린다면 한 2,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빠르게 올라간다면 뭐 5일선 지켜주면서 또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잘 지켜주는지 여부 잘 보시고 아마 근데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쭉 내려서 조정을 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정리하시고 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동 CNL. 자, 이 종목은 자, 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자,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고 음봉으로 눌러줬고 5일선 이격 줄려줬고요. 조정 좋았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거래량이 터질 때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5일선까지 조정 준 다음에 다시 상승 나왔다가 밀렸습니다. 거래량 좀 나왔고요. 자, 앞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앞에 매물대 거래량 예, 거의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다 네, 흡수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내일 하락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찍었네요. 그렇다면 내일 상승이죠. 그럼 붕 떠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 이상에서 시작을 할 거고 10% 이상에서 갭을 잘 유지해 준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보시길 바라겠고 오리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 꼬리는 주면서 움직였다 갈 겁니다. 내일 시작 자리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10% 이상이니까 한 2,500, 한 40원, 50원 뭐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내일 어떤 모습으로 조정 나오는지, 5일선은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갭 띄워서 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올랐다가 다시 밀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조정해줘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갭으로 띄웠다가 5일선만 잘 지켜준다면 괜찮겠는데, 아마 5일선 이탈해서 내려와서 조정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내일 한번 또 체크해 보시죠. 다음 바이온 정리 매매 중입니다. 68.42%입니다. 이런 거에 현혹돼서 이걸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손도 대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하십니다. 이거는 30분 단위로 매매가 됩니다. 정리 매매는 30분 동안에 매수 매도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가격을 정해가지고 30분 단위로 매매, 단일가 매매를 정리 매매를 합니다. 예.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10시, 뭐 9시, 9시 반, 10시, 10시 반 이렇게 30분 단위로 예, 모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괜히 잘못 샀다가 자기가 팔고 싶은데 이런데 물려보십시오. 이런데 물려보시면 정말 저 밑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건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정도만 보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가 많이 간다 할지라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다음, 부국 절강 오늘 상한가 찍었죠. 자, 몇 시에 찍었나요? 자, 볼까요? 분봉. 자, 11시 30분에 찍었다가, 자, 2시 정도에 한번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유가 있는 부분들인데, 뭐, 여기서 방송에서 굳이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문을 닫았고, 자, 호가 잔량 보겠습니다. 호가 잔량 35만 주네요. 35만 주. 그렇게 강한 상한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상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내일 아마 갭으로 떴다가 밀릴 확률이 높네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상 앞에 예, 매물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매물대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월봉상. 그렇다면 이게 2021년도 물량인데 이 물량들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밀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내일 예, 갭으로 떴다가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제 예상과 틀리게 또 붕 떠가지고 그냥 상한가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튼 밀릴 확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갭으로 뜨기 때문에 또 하락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원전선. 자, 이것도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흥하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21선을 돌파해줘야 합니다.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얘들의 숙제는 21선입니다. 5일선 돌파하고 20선까지 돌파해줘야지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그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내일 60선 위에서 놀아주면 좋은데 아마 밀릴 겁니다. 밀려서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드 메디텍. 자, 이 종목은 어제 설명드릴 때 쭉 밀려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갭 있는 부분들을 채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21선 회복하는지 여부만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은 예, 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면 이제 숙제는 뭐죠? 21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야지만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때가 아직 안 됐죠.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옆으로 더 행보할 확률이 더 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많이 터져졌고 앞에 있는 물량들 이제 소화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오고 하락을 좀 해줘야 되고 기간 조정도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스트론. 자,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찍었네요. 상한가 찍었고 울산 이격이 크니까 조정 올 수밖에 없고요. 앞에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신규 종목이었네요. 신규 종목이었고 저 앞에 한 7,000원, 8,000원, 8,000원대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요. 저 앞에 나왔던 거래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이제 소화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더라도 8,000원대 또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쉽게 올라갈 수는 없는 모습이네요. 자, 매물 소화 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 나오겠죠. 쭉 밑으로 내려오겠죠. 예, 내려오고 밑에서 한 4,900원, 5,000원 밑에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엑스게이트. 자, 엑스게이트는 이 종목은 참 희한한 종목입니다. 정규장에는 절대 안 올라요. 꼭 NST장에서만 오르더라고요. 항상 얘는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장 끝나고 나서도 조금 상승 나오다 마지막 하락 주고 마쳤네요. 예. 자, 오늘 거래량 좀 터졌고 이제 21선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놨으면 내일 이제 21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문제죠. 내일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 종목도 뭐 힘이 있겠습니까?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오늘 1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20선에서만 잘 지지해주고 나간다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예. 그렇다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21선만 지켜준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많이 갔습니다. 7,5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갔으면 약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보혜 양조. 자, 그럼 몇 시에 상한가가 갔나요? 상한가에 갔는데 이거는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이제 올선 조정이 올 거다. 꼬리 조정 어느 정도 줄 거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찍었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십시오. 어제 거래량보다 작습니다. 어제 거래량보다 작아요. 거래량이 작다는 것, 즉 이거는 이제 매물이 모두 이제 세력 손에 있는 겁니다. 이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는 예, 이 세력 손에 있고 이제 세력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주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한가를 10시 10분에 찍고 잔량이 얼마나 남았나요? 예, 490만 주 남았네요. 강상입니다. 강한 상한가예요. 그럼 내일도 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내일도 상한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예,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개미들한테. 내일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한번 또 공부삼아 보십시오. 다음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쭉 올랐다가 부국철강이 상가 간 이유가 이놈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21%까지 올랐다가 예. 이제 또 밀렸네요. 예. 안 좋습니다. 아, 이런 모습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상승 나왔다가 12시 정도 고점을 찍고 12시 40분 고점을 찍고 그대로 계속 하락이네요. 예. 하락했고 자, 위에서 밀려버렸고 앞에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 요 종목은 이제 120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이제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상으로 볼 때는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 본산성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때는 아닌 것 같고 기간 조정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뭐 항상 종목들이 상승을 주려면 20선 위에서 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20선이 생명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 차트를 보시거나 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선은 깨지면은 일단은 보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프로브잇 이거는
정리매매 중인데 177%가 나왔네요. 네. 네, 보지 마십시오. 예. 예, 시간 외에도 10%더 올라서 55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네, 보지 마시고. 다음 한홈 시스템 깨졌습니다. 이젠 깨졌고, 이거 30장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합니다.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미 20선을 깰 때 깨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몇 번을 드렸고, 20 깨고 내려왔을 때 이미 이제 상승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60선도 못 지켜주고 다 밀려갖고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SK 하이닉스. 자, 코스피 지수로 이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10% 이상에서 마이너스. 삼성은 마이너스 12%,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1%, 뭐 비슷하네. 11.99%니까 한 12% 정도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는 20선을 바라보고 있죠. 조정 들어왔으니까 20선까지 밀리겠네요. 예. 한 234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와 비슷하게 가겠죠. 시작하자마자 살짝 올렸다가 빼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흐름 체크하셔갖고 뭐 그 하이닉스를 살려고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내일 조정에 한번 사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드림 시큐리티. 자,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이것도 뭐 5일선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5일선 위에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뭐 장에 의해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내일도 하락 확률이 크고요. 120선 좀 지켜줘야지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일단은 뭐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500원, 2,000원대 시작해서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약 3배 정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해서 이제 원래 자리로 온다면 이것도 이제 시간 좀 기간 조정을 많이 가진 다음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다음 노블 MNB. 예, 이것도 정리매매 중이죠. 좀 요즘에 정리매매 하는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승률이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 하늘 반도체. 자, 오늘 거래량 터져줬고 어제 상한가 찍을 때 5일선 조정 올 수밖에 없다. 5일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 모습이었죠. 그래고 오늘 꼬리로 좀 조정해줬고 음봉이 나왔고, 네, 아마 내일도 밀릴 것 같죠? 밀릴 것 같고 앞에 보시면 주봉, 월봉, 예. 월봉상 앞에 이제 매물이 많은 부분이네요. 예,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5일선까지 조정해 준 다음에 그 5일선 깨는지 여부 보시고,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온다면 20선에서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기억력 싸움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 매물을 흡수했던 종목들 기억하고 계셨다가 뭐 한 3일이든 한 일주일이든 뒤에 그 종목을 다시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하락한 다음에 지지가 나오고 있다면 그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조정을 했고 어느 거래량 터지면서 어디서 고점을 찍었는지 메모를 해 놓으시거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2, 3일 있다가 아니면 최대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예, 그러면 매매 마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IM. 예, 좀 또 관리 종목이죠. 예, 정리 매매 중이죠. 예,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다음 CP 시스템. 자, 이 종목도 오늘 20선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어렵네요. 장에게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6천에서 2,700원 좀 더 하락을 해야 되긴 하네요. 예, 그래야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은 뭐
이제 5일선 위로 올려놓은 놨지만 아마 내일 장에 의해서 밀릴 확률이 더 높겠죠. 밀리고 나서 다시 20선 위에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삼성중공업. 자,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 앞에 부분들 강의 찾아보시면 이 앞에 부분들 한 요쯤 될 거예요. 요 기간 한 6월 중에 몇 번씩 이 거래 사기 종목에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가기 위해서는 60선을 반드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날입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딱 돌파 나왔을 때 27일이네요. 그날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지가 나와야지 이 종목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밀리게 되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밀렸죠. 또 밀리죠. 그냥 하락하죠. 쭉쭉 내려갑니다. 이제 원래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냥 2024년도 거에 7,000원대였는데 35,000원까지 한 2년에 걸쳐서 5배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자리 찾아라. 물론 하락하면서도 상승은 나왔다, 하락했다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뭐 주구장창 하락할 수는 없어요. 기술적 반등도 한 번씩 주고 그리고 하락하고 5일선 터치도 한번 해주고 또 20선도 한번 살짝 위로 올려줬다가 예, 트릭도 한 번씩 써주고 그래야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계속 이제 밀릴 겁니다. 5일선에서 이건 좀 이격이 있으니까 상승 좀 나오면서 윗골이 좀 달아주면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일 여기서 시작한다, 종가에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을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을 해야지 이 종가하고 5일선하고 붙겠죠. 근데 크게 하락할 수가 없으면 살짝 상승을 해줬다가 내리면은 5일선이 내리는 그 탄력에 의해서 밑으로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꼬리 부분하고 5일선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일선 이격을 줄이는 거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5일선은 이격을 항상 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주가, 이제 현재가하고 5일선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멀리 있으면 다시 만나려 하고 또 만났으면 또 잠깐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려 하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잘 이용을 한다면 단타하기도 용이하시고 그리고 뭐 종가 베팅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많이 이 순위 안에 올라와 갖고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21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설명을 드릴 땐 저 위서부터 드리긴 했죠. 예. 이 부분 이후에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 정도 되겠네요. 저기 20선 깨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20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제가 아는 친구도 이거 갖고 있는데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얘긴 했는데 그냥 사놓고 있더라고요. 그거 손 안 팔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던데 거의 이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날 제가 그랬어요. 자, 20선 이탈했습니다. 자, 이게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20선에 갖다 붙여 놔야 됩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 반드시 붙여줘야지 얘는 다시 살아나서 상승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트릭일 수도 있다. 트릭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앞에 이런 모습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했는데 다음날 보시면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5일선 이후에 있고 좀 여기 밑에 있죠. 그러면 이제 5일선 이격 진리기 위해서 옆으로 이제 살살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고 그러면 계속 5일선 맞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60선에서 여기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0선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갈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며칠을 지켰어요.
지키고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날 요 상승 나왔던 날 요 단봉이 요 이제 영망치 모습이죠. 약간 좀 길긴 한데 요 분명히 이날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내일 상승 나옵니다. 이 모양 나오면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그 추세를 돌리는 캔들이 나왔으니까 내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이날 많이 올랐어요. 22%까지 올랐는데 우리 친구한테 팔아라 얘기를 했는데 안 팔았더라고요.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쭉 밀려서 내려와서 자, 그러고 나서 이날도 60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지키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간다. 10,000원대까지 내려간다. 10,000원 밑으로 이제 10,000원 근처까지 간다. 얘기를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지키지 못해주고 예, 반등은 나왔지만 그대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120선까지 올 수밖에 없고요. 20선에서도 계속 밀리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해서 만약 10,000원 밑에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얼마냐? 한 3,000원. 원래 자리 한 3,000원, 5,000원. 5,000원 밑에까지 이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승을 하려면 올해 말이 돼야지 상승을 합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60선도 이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선들을 지키지 못했고 이날입니다. 이날도 20선 반드시 넘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20선 못 넘었습니다. 20선 맞고 떨어질 때 제가 생각이 그랬습니다. 계속 하락하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제자리 오면은 이제 시간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밑에 그냥 대충 접전 자리 뽑아도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31,000원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6배입니다. 6배. 6배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지금 만피를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력들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해서 먹는 배수가 대충 5배에서 20배 정도까지 먹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내일 장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현금 들고 계신 분이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관망하시고 그 전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시다가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들 내시고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 들고 잘 버티시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